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발표를 맡은 국악배추팀 배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팀은 사실 발표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팀이 뭐 뛰어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저희 팀 4명이 함께 팀이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최종까지 함께 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명이서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와 또 이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맞닿는 공통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AR과 VR을 배우면서 AR과 VR의 가장 강점은 우리가 만나는 공간을 증강시켜서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R과 VR은 공간과 결합이 되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 서울을 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R과 VR 그리고 서울을 합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콘텐츠는 처음 콘텐츠였던 구호 감방 이야기라는 VR 콘텐츠인데요. 이 콘텐츠 VR 콘텐츠 같은 경우는 AR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AR 같은 경우는 혼합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온전히 과거의 시간만이 아닌 현실의 시간 또한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에 있어서 어떤 몰입감을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VR로서 서울의 어제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서대문 형무소와 열사들의 대화 같은 것들의 총집합체인 구호감방 이야기라는 VR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는 송송파파 AR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랙션 360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송파를 만날 수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유적지나 많은 그런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GPS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콘텐츠를 GPS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네, 저희 팀원 소개 및 역할 분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박배추 팀이고요. 각자 앞에 성을 땄습니다. 그래서 구박배추 팀이고요. 그래서 4명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한 친구는 그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3명이서 열심히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구호감방 이야기의 디벨롭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R 발표를 맡게 된 추종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만든 VR 구호감방 이야기는 이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서울의 어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의 어제라는 게 이제 과거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고 해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요즘에 많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이제 저희는 VR로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을 하는 컨텐츠를 VR로서 하는 걸 좀 보급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되는 계기가 저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역사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이 컨텐츠를 설명하는 거를 저는 이제 VR의 어떤 존재 이유와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하면 저희 컨텐츠의 방향성을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R의 존재 이유라고 하면 이제 게임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의 변태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VR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현실감 있는 리얼리티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극대화된 몰입으로 하여 뭐 대리 경험,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VR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를 이런 욕망에 맞춰서 제1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미 그 이야기를 시나리오화하면서 영화적 연출법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제 외화면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화면 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리로서만 들으면서 상상으로 그 사용하는 사용자가 상상으로서만
이 공간을 그리게 되면서 이입이 극대화되는 기법인데, 이 VR에서 이 기법을 넣음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8호 감방에 계셨던 유관순 열사와 다른 독립 투사들의 이야기를 가상의 공간인 옆방인 9호방에서 이렇게 변태처럼 듣게 되면서 좀 그 공간을 상상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이입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VR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VR을 착용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이 공간과 VR을 쓰고서 바라보는 공간의 괴리감 때문에 몰입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자 고민을 하다가 유관순을 선택하게 된 거의 뭐 70%의 요인은 이제 그러면 사용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감옥에 넣어버리자라고 해서 감옥이 배경이 되는 유관순 열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VR을 쓴 답답함과 감옥에 갇힌 답답함이 좀 몰입이 더 잘 된다라는 의견도 듣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중간 발표 때 이 유관순 컨텐츠를 만들어 발표를 했었고요. 이렇게 사전 조사를 직접 가서 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했고, 시나리오도 저희가 원하는 대사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최종 발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땐 시간이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리 같은 건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한거라는 영화나 유관순 관련 영화 대사들을 따와서 거기에 기반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모든 사운드, 모든 배우의 대사 더빙과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개편을 했고, 그리고 이걸 애초부터 저희는 상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쇠를 따는 소리까지도 저희는 직접 따고 만들고 편집해서 사운드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뭐 얘기들이 있었던 난이도 하향과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인 튜토리얼 제작을 하여서 이야기의 몰입감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튜토리얼인데 한번 네, 튜토리얼을 추가한 건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모든 소리는 다 저희가 더빙을 다 한 거고요. 시연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천에서 온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3월 1일, 이제 딱 3일 남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제까지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서울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구예빈입니다. 서울의 오늘을 보시면 현재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서울의 관광객 수가 다음과 같이 급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360도 인터랙티브 영상을 통해 언택트로 서울의 오늘을 만나는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GPS 기반 AR로 포켓몬고처럼 서울을 체험하는 내일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을 송파로 타겟을 잡았을까요? 아직 GPS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높은 건물이나 산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GPS 수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PS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지로 된 송파 올림픽 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송파에 여러 번 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앱 같은 경우 설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면과 비대면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XD를 이용해서 UI 패널을 제작하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같은 경우 블렌더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리깅, 애니메이션 또한 제작하였습니다.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메뉴의 도움 패널을 누르면 이렇게 URL 채널이 뜨고 바로 누르자마자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코센타라는 360도 카메라를 촬영한 영상에 저희가 만든 캐릭터를 넣어 찾도록 하였고, 이렇게 영상에서 비대면으로 찾다 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고, 이 캐릭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URL이 연결되어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앱 API를 사용하여서 송송파파 캐릭터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캐릭터를 잡을 때마다 앱의 랜드마크의 색을 변화시켰습니다. GPS 기반으로 캐릭터를 위치시키기 위해 GPS 로케이션 에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GPS 기술 중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앱의 완성도를 위해 네트워크 기능과 매끈한 스토리 또는 사운드 설정 등 디테일을 보완하거나 지도의 길찾기 기능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느낀 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뭐 지금 바로 내놔도 상용 서비스하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일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완성도를 좀 내주신 것 같아요. 뭐 구호 감방도 그렇고 지금 송송파파도 그렇고 사실 그 구호 감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강해서 이제 기능성 게임이라던가 다른 컨텐츠 지원 사업에도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송송파파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서 사실 지역에 이런 AR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플랫폼으로 좀 오픈 플랫폼 형태로 좀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라던가 좀 그런 관광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관광 플랫폼으로 확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제 VR 컨텐츠는 보긴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계속 애착을 갖고 보완을 하셨던 점들도 좋았고, 그다음에 AR 서비스도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셨고, 특히 이제 저희 AR VR 콘텐츠 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앱도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저렇게 만드신 것을 예쁘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상 제작 콘텐츠의 퀄리티가 다른 점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났던 점이 지난번에 그 VR 봤을 때도 좀 놀랐는데 이번에 AR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보여주셨던 것들 중에서 구호 감방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운드로 인한 그 연출 기법이 좀 최대한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가장 그 저희도 몰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고,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관광 콘텐츠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 앱의 기본 구성을 잘 따라서 개발을 했던 점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완성도가 높으셨고,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그 AR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인터랙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사용자의 재미를 조금 유발을 해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과 이제 유저 편의성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 이제 향후에 더 상용화로 갔을 때도 좀 돋보이는 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